차가운 형광등 빛이 내리꽂히는 서울중앙지법 30층 복도는 이미 한밤의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진 곳은 기록 보관실 한 곳뿐. 33세의 민경수는 마지막 서류 더미를 정리하며 안경을 올렸었죠. 10년 가까이 한자리를 지켜온 그의 손끝에서 법원의 모든 기록이 질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런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월요일 아침 신문 헤드라인부터였어요. 법원 내부 문건 외부 언론의 유출 파장이 커져 마이너스 검은 활자가 민경수의 눈을 찔렀습니다. 내부 인사비리를 담은 문건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법원 안이 발칵 뒤집혔죠. 판사와 직원들의 시선이 불편하게 교차했어요. 누군가는 경계하고 누군가는 의심했습니다. 민주임,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행정처 보안팀장의 딱딱한 목소리에 민경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감이 왔지만 가슴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그가 무엇을 걱정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조사실에 앉자마자 민경수는 자신이 이 사건의 중심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민경수 씨의 컴퓨터에서 해당 문서가 복사된 로그가 발견되었습니다. 시간은 지난 화요일 저녁 8시 15분경이고요. 보안팀장의 말에 민경수의 눈이 커졌어요. 그때는 분명히 그는 정시에 퇴근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시간표를 더듬었죠. 그날은 여동생 생일이라 일찍 나갔어요. 6시 30분 카드 태그 기록도 있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 시간에 이미 퇴근했어요. 민경수의 항변에 보안팀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태블릿에는 로그 기록이 선명했어요. 접속 시간, 복사 명령, USB 연결 시점까지 모든 게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민주임 개인 USB가 이때 연결되었더군요. 시리얼 넘버까지 일치합니다. 민경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의 USB는 항상 가방 앞주머니에 있었습니다. 늘 가지고 다녔고 분실한 적도 없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USB를 훔쳐 사용했을까요? 아니면 그의 아이디로 접속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3주 후 민경수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무상 기밀 유출 혐의, 최대 7년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였어요.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안경 너머로 민경수를 바라봤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퇴근했어요. 카드키 기록도 있습니다. 검사가 가볍게 웃으며 끼어들었죠. 퇴근 후 다시 들어올 수 있었죠. 경비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종종 서류를 두고 왔다며 다시 들어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민경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가끔 서류나 핸드폰을 두고 와 다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여동생 생일이었습니다. 저녁 약속이 있어서 곧장 갔어요. 검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속 시간은 8시였죠? 충분히 들렀다 갈 시간이 있었습니다. 민경수의 손이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모든 정황이 그를 지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경수는 단 한 번도 그 문서를 복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판사는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를 볼 때 로그 기록, 접속 시간, USB 연결 시점이 모두 일치하는군요. 피고인의 항변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국선 변호인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는 이미 형량 조정에만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민경수의 억울함을 대변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법정은 이미 그의 유죄를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민경수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타인의 실수나 음모로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원에서 10년을 성실히 일했지만 그의 결백을 믿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검사는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의 USB에서 해당 문서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삭제했지만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됐죠. 민경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자신은 그 문서를 본 적도 복사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누군가 그의 USB를 사용했거나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법정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볕마저 차갑게 느껴지는 공간이었죠. 민경수는 뻣뻣한 등받이 의자에 앉아 자신을 향한 수십 개의 시선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몇몇 기자들과 법원 직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전에는 동료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다음 재판일까지 추가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최종 선고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민경수는 손에 땀이 배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그에게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뿐이었죠. 국선 변호인은 서류 가방을 챙기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볼게요. 하지만 솔직히 정황이 불리합니다. 자백하고 선처를 바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민경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자백이라니요.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하라는 말이었어요. 잠시 눈을 감은 민경수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법원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정말 하지 않았어요. 제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민경수의 간절한 목소리에 변호인은 피곤한 표정을 지었죠. 이미 수십 번 들은 항변이었습니다. 매일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수많은 피고인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검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로그 기록, 시간대, USB 연결 흔적 모두 완벽하게 일치하죠. 심지어 삭제된 파일의 흔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사건입니다. 민경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말 누군가 그의 USB를 가져갔거나 그의 컴퓨터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모든 흔적은 그를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불현듯 민경수는 법정 구석, 출입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건물 모퉁이에서나 볼 수 있는 푸른색 카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옆에는 나이 지긋한 여성이 조용히 서 있었죠. 법원 청소부였습니다. 낡은 유니폼을 입은 작은 체구의 여성은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박옥분, 69세의 그녀는 20년 넘게 이 법원에서 청소부로 일해왔습니다. 누구보다 이 건물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었죠. 변호사들이 오가며 던지는 말들, 판사들의 한숨, 피고인들의 흐느낌까지 그녀의 귀에 들어오지 않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박옥부는 물걸레를 짜며 민경수를 흘깃 바라보았어요. 언제나 인사를 건네던 그 젊은 직원이 이제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죠.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혹은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심리는 일주일 후 같은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휴정합니다. 판사의 선언과 함께 법정은 술렁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경수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듯 변호인에게 다가갔죠.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CCTV라든가
다른 증인이라든가. 변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원 복도 CCTV는 한 달마다 자동 삭제됩니다. 이미 확인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사무실 안에는 CCTV가 없죠.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어요. 민경수는 멍한 상태로 법정을 나섰습니다. 피고인 대기실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문득 청소부 박옥분과 눈이 마주쳤어요. 평소 같았으면 웃으며 인사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민주임님. 박옥분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호송 경찰이 민경수의 팔을 잡아 끌었죠. 그 순간 박옥분의 눈빛에 담긴 무언가를 민경수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일주일 후 운명의 날이 밝았어요. 민경수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정과자라는 낙인, 공직에서의 영원한 추방, 그리고 신뢰의 완전한 상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저는 정말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쓰면서도 과연 어머니가 믿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은 정과 같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어요.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경수는 심장이 터질 듯한 느낌으로 자신의 운명을 기다렸죠. 국선 변호인은 체념한 표정이었고 검사는 승리를 확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법정 뒤편, 익숙한 청소 카트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어요. 박옥분은 평소와 같이 묵묵히 청소를 하는 듯 했지만 그녀의 손은 카트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죠. 모두 착석해 주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최종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증거나 증인이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민경수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고개를 저었고 검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판사가 입을 열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판사님, 죄송하지만 이 사건 제가 본 게 있습니다. 법정 뒤편에서 울려 퍼진 차분한 목소리에 모든 시선이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박옥분은 청소 카트를 한쪽에 밀어두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의 작은 체구는 법정의 웅장함 속에서 더욱 작아 보였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순간 법정은 얼어붙었어요. 방청객들은 숨을 죽였고 검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판사는 안경 너머로 박옥분을 유심히 바라보았죠. 귀하는 누구시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박옥분은 긴장한 듯 손수건을 꾹 쥐었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옥분이라고 합니다. 이 법원에서 23년째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SB를 연결한 건 그 직원이 아니었어요. 그 말에 법정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정숙을 요구했어요. 민경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청소부가 그를 위해 증언하겠다고 나선 것인가요? 그는 고개를 들어 박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번 마주쳤던 그 얼굴이었지만 오늘따라 달리 보였어요. 법정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박옥분 씨, 귀하는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 아닙니다. 증언을 원하신다면 정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증인 신청 기간은 이미 지났고 이분은 정식으로 등록된 증인도 아닙니다. 게다가 청소부라니요? 법정 절차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 것이고 박옥분은 그 말에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 법원을 청소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그날은 야간 청소를 나왔죠. 왜냐하면 그녀의 말에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정 절차상으로는 이런 갑작스러운 증언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이미 박옥분의 첫마디가 법정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 후였어요. 무언가 중요한 증언일 수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박 씨. 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박옥분은 손수건을 꼭 쥐었어요. 지난달 15일이요. 민경수 씨가 문서를 복사했다는 그날 밤입니다. 민경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정확히 그날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는 숨을 죽이고 박옥분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검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판사님, 이는 명백한 재판 방해입니다. 증거 제출 기간도 지났고 증인 신청도 없었습니다. 이런 즉흥적인 발언으로 재판이 좌우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검사의 항의를 무시한 채 박옥분을 바라보고 있었죠. 오랜 경험으로 다져진 직관이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박옥분 씨,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무엇을 보셨다는 것인지요? 박옥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69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자 법정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죠. 그날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를 시작하려는데 부장판사님이 오셔서 청소 시간을 미뤄달라고 하셨어요. 메모를 직접 주셨죠. 외부인 오는 회의가 있으니 조용히 청소하라는 거였어요. 민경수의 눈이 커졌어요. 부장판사라니. 그는 이 법원의 서열 2위인 고준영 부장판사를 떠올렸습니다. 엄격하고 냉철한 성격으로 유명한 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복도 반대편부터 천천히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때 시간이 7시쯤 되었을 겁니다. 복사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쟁하는 것 같았죠. 검사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판사님, 이건 모두 전해 들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증거적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박옥분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장판사님이 민경수 씨의 컴퓨터 앞에 서 계셨어요. USB를 꽂으시더니 뭔가를 복사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는 의사봉을 내리쳤어요. 정숙해 주십시오. 검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완전한 모함입니다. 고준영 부장판사님을 모독하는 발언이에요. 이런 증언이 어떻게 신빙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청소부의 말이라니요. 박옥분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본 것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분명히 보았어요. 민경수 씨가 아니라 부장판사님이 컴퓨터에 USB를 연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법정 문이 열리고 고준영 부장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고준영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옥분은 그를 보자 말을 멈췄어요. 판사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동료 판사가 피고인은커녕 피해자로 지목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법관으로서의 책임을 느꼈습니다. 박옥분 씨, 증언을 계속해 주십시오. 고 부장판사님께서는 방청석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박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제가 그날 받은 메모의 복사본이 있습니다. 청소기함 수첩에 붙여두었어요. 습관이라서요. 수첩을 건네받은 판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작은 쪽지에는 분명 고준영 부장판사의 필체로 오늘 저녁 외부인 회의로 청소 시간 조정 요망. 소음 주의라고 적혀 있었어요. 날짜는 정확히 문제의 그날이었습니다. 검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판사님, 한낱 메모장으로 어떻게 고위 법관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이는 명백한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어요. 방청석에 앉은 고준영 부장판사는 굳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경수는 숨을 죽인 채 박옥분을 바라보았죠. 이 작은 청소부가 자신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판사는 안경을 벗어 천천히 닦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옥분 씨, 계속해서 그날 밤에 목격한 일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히 어떤 상황을 보셨는지요? 박옥분은 긴장한 듯 했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어요. 부장판사님이 민경수 씨의 컴퓨터 앞에 서 계셨습니다. USB를 꽂으신 후 뭔가를 찾으시더니 파일을 복사하셨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는지 급히 밖으로 나가셨죠. 시간은 기억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8시 15분쯤이었을 겁니다. 제 시계로는요. 박옥분이 대답했어요. 복사실 시계는 10분이 느려서 거기서는 8시 5분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 말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로그 기록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으니까요. 민경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것이 진실이었나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검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반격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 청소부가 목격자라뇨? 어떻게 정확한 인지력과 기억력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복도에서 잠깐 본 것만으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박옥분의 작은 눈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저는 23년간 이 법원에서 일했습니다. 누가 어느 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누가 언제 야근하는지 모두 알고 있어요. 그날 민경수 씨는 6시 30분에 퇴근했습니다. 제가 1층 로비를 닫고 있을 때 그가 지나가는 걸 보았으니까요. 검사는 여전히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침묵하셨죠? 왜 이제야 나타나신 겁니까? 박옥분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녀의 주름진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제 나이에 이런 일에 휘말리면 이 일자리는 제게 전부예요. 하지만 그녀는 민경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잘못된 판결이 내려지는 걸 보는 것보다 차라리 일자리를 잃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고준영 부장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는 완전한 모함입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죠? 판사는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고 부장판사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것은 공식 증언이며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박옥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그 USB가 민경수 씨 것처럼 생겼지만 부장판사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색깔이 똑같았어요. 빨간색 테두리에 검은색. 민경수 씨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그 USB였죠. 민경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맞아요. 그의 USB는 빨간 테두리에 검은색이었죠.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박옥분이 정말로 목격자였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박옥분이 계속했어요. 민경수 씨가 퇴근할 때 가방을 열어 핸드폰을 넣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USB도 가방 안에 있었어요. 그가 가방을 닫고 나갔죠. 그런데 어떻게 8시에 그가 그 USB를 사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법정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검사는 말문이 막혔고
방청객들은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민경수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69세의 청소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여성이 그의 결백을 증명해줄 열쇠를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이 흘러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엔 법정이 가득 찼어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관심을 모았기 때문이죠. 법원 청소부의 증언으로 기밀 유출 사건 새 국면 마이너스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박옥부는 이번에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낡은 옷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었지만 여전히 작고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엿보였죠.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박옥분 증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 측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배정된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전 검사는 이 사건에서 물러났습니다. 고준영 부장판사와의 관계 때문이었죠. 판사님, 저희는 박옥분 증인의 증언이 상당 부분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검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첫째, 메모는 실제로 고준영 부장판사의 필체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법원 출입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날 저녁 고 부장판사가 실제로 8시경까지 법원에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복사실 CCTV는 없었지만 복도 끝 비상구 CCTV에 8시 18분 경고 부장판사가 급히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민경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누명이 벗겨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검사가 계속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고 부장판사가 직접 문서를 유출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박옥분 증인의 추가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옥분 증인, 그날 밤에 대해 더 기억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어떤 작은 세부 사항이라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박옥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는 것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부장판사님이 USB를 꽂은 후 복사를 시작했을 때 저는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셨어요.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일부만요. 박옥분이 대답했어요. 자료 확보했다. 언론에 내일 오전 전달하겠다는 말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검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구체적인 정보는요? 박옥분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장판사님의 전화 화면이 보였어요. 통화 상대방 이름이 정기자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시간이 8시 17분이었던 것도 기억납니다.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이렇게 정확한 기억이라니 놀라웠습니다. 판사가 물었죠. 박 증인은 어떻게 이런 세부 사항까지 기억하실 수 있는 겁니까? 박옥분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청소부라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항상 모든 것을 보고 들었어요. 23년 동안 매일 같은 공간을 청소하다 보니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간에 민감합니다. 복사실 시계가 10분 느리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마음속으로 항상 정확한 시간을 계산했어요. 청소 일정을 정확히 지켜야 했으니까요. 복사실에서 불이 꺼진 시간도 기억하십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네, 8시 23분이었습니다.
제 시계로요. 그때 저는 복도 끝에서 창문을 닫고 있었어요. 부장판사님이 나가신 후 약 5분 뒤에 불이 꺼졌습니다. 민경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자신이 그날 저녁 법원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고준영 부장판사가 그의 컴퓨터로 접속해 문서를 유출한 것이었죠. 검사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박증인, 민경수 씨의 USB는 어떻게 부장판사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옥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전날 민경수 씨가 퇴근할 때 USB를 책상에 두고 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가져가셨을 거예요. 민경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맞아요. 그날 저녁 급히 약속이 있어서 서두르다가 USB를 책상에 두고 나왔었죠. 다음 날 아침에 찾았을 때는 제자리에 있었기에 잊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다 놓은 것이었군요.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장판사와 민경수 씨의 여동생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이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박옥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제가 직접 들은 바로는 민경수 씨의 여동생이 과거 법원에서 인턴으로 일할 때 부장판사님과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동생이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다 쫓겨났다고 들었어요. 민경수 씨는 이 일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민경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동생 지연이 법원 인턴십을 갑자기 그만둔 일이 있었죠. 이유를 물었을 때 단지 맞지 않아서라고만 했었는데 그것이 고준영 부장판사 때문이었다니요. 검사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고 부장판사의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옥분이 대답했어요. 제 생각에는 인사비리 문건을 유출하면서 민경수 씨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것 같습니다. 일석이조였겠죠. 내부 비판을 위한 문서 유출과 함께 과거 자신에게 문제를 일으킨 직원 가족에 대한 보복까지. 법정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청소부의 놀라운 관찰력과 기억력에 압도되었어요. 그녀의 증언은 완벽했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사님. 검사가 말했어요. 저희는 이 증언을 바탕으로 고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민경수 씨의 사건에 대해서는 내일 최종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이 울리고 사람들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민경수는 심호흡을 했어요.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는 나가는 박옥분을 바라보았죠. 그녀는 조용히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한 일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듯이 그저 평소처럼 담담하게 말이죠. 이튿날 법원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든 채 로비를 가득 메웠고 방청석을 차지하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어요. 법원 청소부의 증언으로 뒤집힌 재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이미 아침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민경수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섰어요. 어제와는 달리 그의 표정에는 희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드디어 악몽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방청석을 둘러보았습니다. 박옥부는 보이지 않았어요. 어쩌면 오지 않은 걸까요? 판사가 입장하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엄숙해 보였어요. 모두 착석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민경수 씨의 공무상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민경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죠. 어제 박옥분 증인의 증언 이후 법원은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준영 부장판사의 출입기록, 전화기록, 그리고 법원 내 CCTV를 모두 검토했어요. 판사는 잠시 멈추고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조사 결과 박옥분 증인의 증언이 모든 면에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민경수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결백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죠. 첫째, 고준영 부장판사의 출입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날 저녁 그는 8시 28분까지 법원에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그의 전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8시 17분에 정 기자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로 통화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셋째, 복사실 주변 CCTV에는 30초간의 정전 시간이 있었지만 비상구 CCTV에 고 부장판사가 급히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어요.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USB 접근 기록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그날 연결된 USB의 고유 식별 번호가 민경수 씨의 것과 일치하지만 접근 방식과 파일 처리 패턴이 평소 민경수 씨의 것과 다름이 확인되었습니다. 민경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분석까지 가능했다니요. 평소 자신의 작업 패턴과 달랐던 것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정 기자로 확인된 언론인을 소환하여 조사한 결과 그는 고준영 부장판사로부터 직접 해당 문건을 받았음을 시인했습니다. 이는 모두 박옥분 증인의 증언이 없었다면 밝혀지지 않았을 사실들입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판사님, 저희 검찰은 이러한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민경수 씨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를 즉각 개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소 취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민경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침내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박옥분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법정에 없었어요. 판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진실이 발견되기도 한다는 것을요. 박옥분 씨의 용기 있는 증언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오판이 내려질 뻔했습니다. 판사의 말이 끝나자 법정 뒤편에서 조용한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옥분이 청소 카트를 끌고 조용히 법정에 들어오고 있었죠. 그녀는 평소처럼 묵묵히 바닥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방금 역사적인 재판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민경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옥분에게 다가갔습니다. 더 이상 피고인이 아니었으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죠. 박옥분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가 보답해야 할지. 박옥분은 물걸레를 짜며 조용히 웃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그저 제가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이게 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되실 거예요? 고 부장판사가 보복할지도 모르는데. 박옥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23년 동안 이 법원의 구석구석을 청소해 왔어요.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건드리면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죠. 그녀의 눈에 장난기 어린 빛이 스쳤어요. 민경수는 처음으로 이 조용한 청소부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와 예리한 관찰력을 지닌 사람이었죠. 며칠 후
고준영 부장판사는 구속되었습니다. 그가 조직적으로 인사비리를 저질러 왔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민경수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사건을 시작으로 법원 내 숨겨진 비리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수는 복직되었고 오히려 승진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박옥분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같은 말을 했죠. 고마워요.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인데.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민경수의 무죄를 공식적으로 선고하는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지만 민경수에게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의 결백이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받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법정은 평소보다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민경수의 가족들과 동료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어요. 그의 여동생 지연도 왔습니다. 고준영 부장판사와의 불편한 과거를 고백한 후 그녀는 오빠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죠.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경수 씨의 공무상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검찰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공소를 완전히 취하하며 민경수 씨의 무죄를 인정합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민경수 씨가 겪은 심적, 물적 피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경수 씨,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민경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동안의 고통과 억울함, 그리고 이제 느끼는 안도감이 모두 그의 목소리에 담겼습니다. 저는 단지 제 일을 성실히 해왔을 뿐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또 많은 것을 얻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진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박옥분 여사님 같은 분들이요. 저는 그분께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선언했어요. 피고 민경수는 무죄입니다. 공무상 기밀 유출 혐의는 증거 불충분이 아니라 거짓에 기초한 기소였습니다. 이 판결과 함께 민경수 씨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의사봉이 내려치는 소리와 함께 민경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침내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났어요. 그는 방청석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족들, 동료들, 그리고 박옥분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소박한 차림으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민경수를 축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축하를 뒤로하고 박옥분에게 다가갔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박옥분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일하세요. 국선 변호사도 다가와 박옥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민경수 씨를 제대로 변호하지 못했는데 어르신께서 해주셨네요. 박옥분은 수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냥 정리하는 게 일이에요. 진실이든 바닥이든. 그 소박한 말에 모두가 잠시 침묵했어요. 단순한 말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척 깊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일까요? 어쩌면 화려한 법정에서 판사가 내리는 판결만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묵묵히 진실을 지키는 사람들의 작은 용기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민경수는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르신,
저녁이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박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제 일하러 가야 해요. 오늘 3층 법정도 청소해야 하거든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갔어요. 이제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정의의 수호자로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민경수의 여동생 지연이 다가왔어요. 오빠, 정말 미안해. 내가 진작고 부장판사에 대해 말했어야 했는데. 민경수는 여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리고 우리는 소중한 것을 배웠잖아. 지연이 물었어요. 뭐요? 민경수는 박옥분이 사라진 복도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진실이 발견된다는 것을. 그날 저녁 민경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에는 항상 박옥분에 대한 감사함이 함께할 것이었죠. 일주일 후 법원은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준영 부장판사의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었지만 법원의 업무는 계속되어야 했어요. 민경수는 승진해서 새로운 부서로 옮겼습니다. 기록보관소 주임에서 행정처 담당관으로 진급한 것이죠. 그날 저녁 모든 업무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한 후에도 법원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청소부들이 각자의 구역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법정 청소 마감 시간이었죠. 박옥부는 20호 법정, 바로 민경수의 재판이 열렸던 그 법정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걸레로 바닥을 꼼꼼히 닦았어요. 그리고 판사석으로 올라가 먼지를 털었습니다. 누군가 판사석에 올라간 발자국 자국이 있었어요. 박옥부는 조용히 그 자국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리고 민경수가 들어왔어요. 어르신, 아직 일하고 계셨군요. 박옥부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주임님. 아니, 이제는 담당관님이죠? 무슨 일로 이 시간까지 계세요? 민경수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어르신께 드릴 게 있어서요.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안 계셔서. 박옥부는 물걸레를 짜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한테요? 민경수는 상자를 내밀었어요. 작은 선물입니다. 어르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으니까요. 박옥부는 수줍게 상자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고급 손목시계였어요. 뒷면에는 진실을 닦는 사람에게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거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냥 제가 본 걸 말했을 뿐인데. 박옥분이 말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민경수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제 인생을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법원의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셨고요. 그때 법정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몇몇 방청객들이 들어왔어요. 아마도 내일 있을 재판을 위해 법정을 둘러보러 온 듯 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박옥분을 보더니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저분이 이번 사건 다 뒤집은 분이라며요? 청소부 할머니?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박옥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민경수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박옥분은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묵묵히 계속해서 판사석을 닦았습니다. 청소팀장이 들어와서 민경수와 방청객들을 보더니 박옥분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으세요, 박씨? 이분들이 방해되면 제가 나가라고 할까요? 박옥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제 일하면 돼요. 팀장은 방청객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더니 박옥분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요즘 유명 인사 되셨네요.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던데 박옥분의 동료 청소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거 말해도 돼요?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서 박옥분은 잠시 걸레질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판단은 판사가 해도 나는 진실 닦는 사람이니까요. 그 말에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단순한 말 같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민경수는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습니다. 박옥분은 다시 묵묵히 걸레질을 시작했어요. 그녀의 작은 손길이 판사석의 먼지를 닦아내는 모습이 어쩐지 숭고해 보였습니다. 마치 정의 그 자체를 정화하는 것 같았죠. 방청객들은 조용히 물러났고 민경수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박옥분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고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법은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진실한 눈이 있었다. 다음 날 민경수는 사무실에서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법원장이 직접 박옥분을 불러 감사패를 수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박옥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감사패를 정중히 거절했다고 해요. 저는 상을 받을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청소하듯 진실도 닦았을 뿐입니다. 그 말이 법원 전체에 퍼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그녀의 겸손함과 지혜에 감동했어요. 민경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 법원은 조금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저녁이 되자 민경수는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 그는 멀리서 청소하는 박옥분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변했죠. 민경수는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수고하세요. 박옥분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어요. 담당관님도요. 일찍 퇴근하시네요. 네, 오늘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요. 그동안 너무 소홀했거든요. 박옥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죠. 가족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민경수가 물었어요. 어르신은 가족이 있으세요? 박옥분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있었죠. 지금은 다들 멀리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곳이 제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민경수는 마음이 아려왔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시면 어떨까요? 어머니와 여동생이 어르신께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세요. 박옥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민경수는 활짝 웃으며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박옥분은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길이 지나간 자리마다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녀의 존재가 닿은 사람들의 마음도 정화되는 듯 했습니다. 법원의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박옥분의 모습은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그냥 청소를 했을 뿐이에요. 다만 정의도 함께 닦아낸 것 뿐이었습니다.